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감정평가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1, 2, 3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 파트가 문제가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 평가 파트가 부동산 감정평가가 나온다면 6에서 한 7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죠. 8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세 타임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정평가 먼저 원입니다. 자, 원을 보시면 평가의 분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앞쪽에 이론 강의를 우리가 배웠을 때 현황이라는 건 현재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 있는 상태 그대로 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건부지가 됐죠. 그래서 부동산의 상태, 용도, 제한 물건 등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뭐 그림 배트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면 그대로 그냥 평가하는 거죠. 근데 조건부라는 것은,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로 봐요. 그럼 이건 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어떠한 사태의 발생을 가상해서 이것이 성취될 것으로 전제해서 평가합니다. 그럼 그림 배트 해제되면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조건부 평가다. 뭐 이렇게 여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기한부하고 소급입니다. 자, 장래 도래할 시점, 미래 시점을 하는 것은, 이 기준 시점을 두는 것은 기한부 평가예요. 미래 분양시 확실한 알파 때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소급은 이 기준 시점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합니다. 토지 수용 시 보상가 산정을 위한 평가는 소급이다. 자, 개별 평가는 어때요?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래서 특정 조건이 수반된 경우 다른 방법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평가라는 것은 2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여러 개의 필지를 일획지로 묶어버리죠. 그 물건을 일체로 이용되거나 물건 상관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있는 경우는 일괄 평가입니다. 자, 복합부동산은 어때요?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결합된 상태에서 일괄 평가하고요.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 개의 횟수로 나누기 때문에 일괄 평가다.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한부 평가와 소급. 그다음에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일괄할 수도 있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구분이라는 게 나와요. 자, 구분 평가. 자, 이건 이제 한 개의 물건입니다. 한 개의 물건이라도 앞쪽에서 요약 강의에서 했지만 가치를 달리하죠. 부분 평가합니다. 구분해서 평가한다. 자, 복합 건물은 주상 복합 건물 얘기하죠. 주상. 주상 복합 건물은 어떻게 돼요? 한 건물에 우리가 보통은 밑에가 상가가 있고요. 주거용이 다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다용도로서 구분 평가. 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다. 그럼 구분해서 평가하겠죠. 근데 부분요,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그 중에 일부만을 감정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약간 이제 현황평가나 똑같아요. 그냥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로 봐요. 그럼 전체를 보고, 자, 우리가 부분을 보겠죠. 그래서 건부지 평가, 도시계획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이용 용도상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자, 어때요?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복합부동산이라면, 자, 얘는 이제 현황으로 보고 얘는 조건부로 봐야죠. 그래서 1번 감정평가는 잘 나오진 않는데요. 그냥 우리가 복합부동산의 나대지 상황, 우리가 상정해서 나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있죠.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 감정평가의 이 물건에 대한 이 물건 감정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평가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일괄, 구분, 부분이 있다. 그게 좀 많이 출제가 돼요. 다른 것들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표시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예전에 과거에 대상 부동산이 대가, 교환한 대가 실제 지불된 과거의 값은 가격입니다. 중개사가 전문가죠. 근데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한다는 자체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게 가치죠. 대상 부동산 현재 가치는 가치라고 해요. 전문가가 평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요. 특정 시장에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지만 가치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가치의 다운적 개념이죠.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칠판줄기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겠죠. 그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변동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치와 괴리되지만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같이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경제 원칙에 적용해서 공급자는 생산량을 증가시켜
가격 가치와 또 일치되기도 합니다. 요약 강의 때 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격제 원칙입니다.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원칙이라는 것은 13가지라는 건데요. 자, 부동산 가치가 어떠한 법질성을 가지고 결정되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에서 지침이 되는 행위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사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러한 원칙을 서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채용의 원칙이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가치는 채용 원칙을 전제로 해서 파악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 상한치를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의 원칙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일반 통상 양식과 통상의 이용론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평방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채용과 적합의 원칙만이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자, 이렇게 배우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공급 원칙은 뭐 부동산도 타 재화처럼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상호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것도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만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격의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수요 공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대체라는 건 상호 대체 관계가 있어요. 다른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우리가 이 개별성 때문에 비대체적이나 인문적 용도면의 대체가 가능해요. 그럼 효용이 동일하다면 낮은 가치, 가치가 동일하면 높은 효용을 선택하겠죠. 이런 거 이제 대체 원칙이라고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가치 형성 요인 분석이나 사례 자료 선택, 비교 조정 작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기회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선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균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20층짜리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 뭐 이런 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유용성의 최고도로 말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내부입니다. 자, 이게 대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서 결합 상태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걸 따져서 이 토지 건물에 대한 건물 용도들,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건물 가치가 높아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균형은 그 자체니까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의 유효한 기준이며 뭐 밑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지하 주차장 설치하겠다는 자체가 기여죠. 기여는 부동산 가치가 각 구성물 전체로서 부동산한테 기여하는 전부 합하는 것인데요. 기여한 정도를 균형 역시 선행하고요. 추가할지 안 할지에 대한 적법 판단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기원칙과 균형에서는 균형 위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배분은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각 생산 요소의 배분 중 토지는 가장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배분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토지 외의 생산 요소가 유동성이 있어서 평균 수준 이상의 배분이 없으면 다른 이동함으로써 토지 이용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자녀라는 이 수익 배분의 원칙 나오면 이제 자녀의 원칙, 자녀법이라는 걸 찍으시라 했죠. 자, 건물은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도 있어요. 생산 요소 고정시킨 채 한 가변 요소를 증가시키면 총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 또 감소할 수도 있다.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왜 제가 수수기균이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내적인 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이라는 자체는 자, 이 적합의 원칙이 중요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자체는 자, 어때요? 이 자체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속한 환경과의 적합이죠. 환경이 외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별 분석보다는 지역 분석과 고려되는 원칙이 되겠죠. 적합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쟁 원칙은 초과하는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을 초과를 또 감소합니다. 소멸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또 경쟁의 원칙이 또 대체의 원칙과도 관련이 된다. 대체가 많을수록 경쟁이 심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요. 대체가 적으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원칙은 뭐 변동의 원칙은 어때요? 내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요인은 항상 변하죠. 변화가 계속되고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과거와 장래와 현재 이런 거 나오면 다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기준 시점이나 시점이 들어가면 다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은 장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래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순수익을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예측의 원칙을 이제 시간의 원칙이란 이 체의 원칙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해요. 그 지역은 표준적 이용과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 수준을 판단합니다. 자, 여기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 수준입니다. 전체적 거시적
분석이면서 표준적 사용, 선행 분석에서 수질 판단하는데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이죠. 체형을 판정해서 구체적인 가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 비해서 구지적, 어시적인 데서 미시적. 표준적 사용이지만 체형, 그다음에 선행하고 후행한다. 구체적 가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감정평가 1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